미아 선생님, 시작하시면 돼요. 네, 카톡 보냈어요. 아, 아유, 큰일 났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그 파동의 법칙 8장 정사형과 직교에 대해서인데, 오늘. 첫 번째 부분에는 그 벡터가 뭐냐,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벡터는 방향과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 위치는 중요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 위치를 옮겨서 연산할 수 있음. 그죠? 여기 보면은 B를 이쪽으로 옮겼죠. 그죠? 그렇게 해서 A 빼기 B는 C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직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벡터를 지금 처음 소개를 했기 때문에 직교 좌표계에서 벡터를 생각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크기는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리고 그죠? 그 직교 좌표계니까 2차선 어 2차원 직교 좌표계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를 사용한 이제 A의 크기는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 내적은 그죠? 벡터, 내적, 벡터 하면은 스칼라가 나온다. 뭐 이거는 A 벡터의 X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B 벡터의 X 성분이고 그래서 X 성분하고 같이 곱하고 Y 성분 같이 곱해서 더하면 그러면 이제 내적이 된다. 다 프로덕트이고 그리고 A 벡터하고 B 벡터의 직각을 이루는 이 두 벡터의 내적은 0이다. 그죠? 이제 책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 그죠?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2, 5, 5, 2 했을 때 내적을 하면 0이 나온다. 왜 0인가? 왜 0인가 하면서 이제 그 코사인의 덧셈 정리를 얘기하는데요. 어, 오늘 급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일단 따라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코사인에 왜 갑자기 코사인에서 쌤 정리를 얘기하냐 책에서 직감이다. 일단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코사인의 덧셈 정리 그 지난 시간에 했을 때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렸었죠. 여기가 알파 각도이고 여기는 좀 다르게 그렸죠. 요거는 이 전체가 베타이고 요 각이 세타입니다. 그래서 요거로 구해보자. 요거로 구하면 코사인 세이라는 그죠? 요거 빼기 요거이죠.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이고 그래서 요거는 그 코사인의 덧셈 정리드렸나요? 무슨 지난 시간에 한 거 그거에 따르면 이제 코코 사사 해서 이렇게 더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얘네들을 그 벡터로 표시를 해보면 이제 이 그 뭐지 이 A하고 B를 따로따로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요거 분의 요거니까 이렇게 되고 사인 알파는 요거 분의 요거이죠. 이렇게 되고 그런 식으로 표기를 했어요. 밑에도 이렇게 표기를 하고 그래서 다시 요거를 밑에 벡터로 표기를 하니까 이제 그죠? 이거 똑같죠? 지금 요거를 벡터로 표기를 했어요. 요것들 다 가지고 와서 그래서 표기를 하니까 요렇게 되고 어 그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조금 정리를 하니까 A, B 이것들은 크기죠. 분의 어 AX, BX 더하기 AY, BY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요게 지금 코사인 세일하잖아요. 코사인 세일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밑에 각, 뭐지, 각 변에 얘를 곱했어요. 얘를 곱하기에는 없어지고,
이게 여기 오지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닷 프로덕트를 하면 A, B 코사인 세이라가 된다. 이거는 기억이 나실 거고요. 그래서 두 벡터가 직각으로 교차를 하면 직각은 90도 2분의 파이이고 이게 코사인이잖아요. 코사인인데 코사인에서 2분의 파이는 0이다. 그래서 AB 코사인 90도는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다. 그래서 직각으로 하면 0이다. 이거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코사인 세타 이게 캐니까 되게 우리 옛날에 배운 걸로 하면 모양이 더 간단한데 요게 이제 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AX 어? 좀 이상하게 됐다. 아, 보여요. AX? 잠시만요. AX가 아니다. 어, A 닷 B 해가지고 이거잖아요. A B 이게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각도를 정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내적을 하는 순간에 이제 각도라는 걸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했던 거니까 이 내적을 다 프로덕트로 주면은 이게 각도가 된다는 건데 하여튼 그 이렇게 설명하니까 또 이렇게 따라가기가 쉽진 않은데 그거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머리에 다 엉켰어요, 지금. 음, 좀 더 해볼까요? 그 다음에 네. 이제 2차원 얘기했으니까 N차원으로 넘어갑니다. N차원 들어가기 전에 3차원은 그럼 어떡하냐 해서, 잠깐만요. 어, 단위를 없애고, 3차원은 어떡하냐. A 벡터를 XYZ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A의 크기는 해서 이거부터 먼저, B부터 먼저 구하자는 거죠. 이 바닥에 있는 것. B부터 먼저 구하자. B는 이렇게 되니까 B의 크기는 AX 제곱 루트하고 AX 제곱 더하기 AY 제곱이다. 그죠? 그 다음에 어 그리고 A는 A 제곱은 이게 지금 아니구나. 직각이 아니구나. A 제곱은 저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벡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표시하고 그다음에 C는 좌표가 AZ이고 그래서 AZ 들어가고 B는 이거니까요. 여기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보면 A의 크기는 A제곱 AX제곱 예, 이것이다. 읽기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이제 3차원을 했고 4차원은 이제 뭐 AXYZ 하기 힘드니까 그냥 표기를 바꿉니다.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이제 N차원은 이게 그냥 표기를 하고 AN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어, 그 N차원까지 있는 벡터 A의 크기는 마찬가지로 루트해서 얘네들 다 제곱한 것을 더한 것이다. 내적은 어떻게 구하냐? 내적은 이게 두 개 다 n차원 벡터이고요. 내적은 똑같이 같은 번째 성분끼리 곱해서 더한다. 일단 n차원 벡터는 이렇다라는 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사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많이 헤맬 예정입니다. 정사형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B 벡터인데, 이거를 여기에 이제 수직으로, 직각으로 내려서 생기는 요 벡터이죠. 그래서 요것이 P1, 이게 이제 A1에다가 B를 내린 거고, 정사형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B를 A2에다가 정사형 프로젝션 해서 나온 것이 B2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 요거 있고 잠깐만요. 요거
요거,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틀렸다. 죄송합니다. P1, P2를 더하면 B가 나온다.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좀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이게 지금 책에서 P-B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이제 어 해보니까 저는 이게 P-B가 아니고 B-P가 나오는데 좀 도와주실 분이 있나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여기서는 이게 P잖아요. 근데 얘를 이제 방향을 바꿨으니까 마이너스 P이고 그렇게 하면 잠깐만요. 이게 B 그러니까 B 플러스 마이너스 P 이게 방향이 없네요. 아, 이건 방향이 똑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B 플러스 마이너스 P가 되는데 이거는 P 마이너스 B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닌가 하고 또 이렇게도 해봤어요. 이렇게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디 갔지? 잠깐만요. 얘가 B인데 B를 이쪽으로 옮겼어요. B를 이쪽으로 옮기고 얘는 방향이 달라지니까 마이너스 P고 해서 이것도 B 마이너스 P인 것 같은데 제가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 도와주실 분? 예, 네. 요 그림, 요 위 그림, 위 그림. 위에 그림이요? 요거. 여기서 보면은 요 벡터는 요거, 그러니까 요 B 플러스, 요 B 플러스 요거가 되겠죠.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면 그게 요거가 되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써볼게요. 요거 하니까 잘 모르겠어가지고 B 플러스 뭐라고요? P-B. 아, P는 B 플러스 벡터는 P P-B. 예. B.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식이 맞잖아요. 맞아요. P는 P 이게 되잖아요. 이거는 P 마이너스 B라고 가정을 하니까 맞는 건가? 아, 맞으니까 지금 요, 요, 아, 지금 김한건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이상한데, 여기가? 어디? 여기가, 여기가, 지금 이거 B는 요거 더하기 요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B-P가 돼야 되지 않나? 요렇게. B는, 여기, 요게 잠깐만. 잘못된 것 같은데, 요. B는 네. P 플러스, 어, B-P잖아요. 미아 선생님은 요 방향으로 P-B라고 쓰신 거 아니에요? 방향이? 요 방향이 어디예요?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네네네네. 방향. 근데 네. 이쪽 방향은, 반대쪽 방향은 토머스 모어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B-P잖아요. 어, 방향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 벡터 표시, 이 화살표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토머스 모어 선생님 한 거는 음, B 빼기 P가 맞고, 예. 이하 선생님이 의도한 거는 저거 평행으로 이렇게 옮겨왔다니까 밑에 방향으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방향이어서 P-B. 그 방향의 문제 아니냐는 거죠. 네. 어차피 P-B랑 B-P가 그러니까 지금 호만 다른 거니까. 제가 보기에 미아 선생님 헷갈린 이유는 지금 요거를 구하느냐, 요거를 구하느냐가 다르잖아요. 이거를 구할 때는 여기가 B-P가 돼야지 요 벡터랑 합치면 요 벡터가 나온다는 게 되는 거고. 이거가 뭐예요, 선생님? 요거 하니까 잘 이거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다 지우고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지워서 다시 한번 미학생이 해봤지. 지금 벡터를 계산해야 되는데 벡터를 스칼라처럼 계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토마스 모스님 말씀하신 거 한 번만 더 해주시겠어요? 여기도 다시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해봐 주시면은. 지울까요? 제가? 지웠는데, 제가. 네네. 음. 근데 미아 선생님 지금 뭐 왜 헷갈리는지 좀 말해 보시면은 헷갈린 게 해소되지 방향? 않을까요?
그러니까 음, 뭐가 맞는데? 그 김한근 선생님 말대로 여기는 분명히 이게 맞잖아요.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음.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생각하니까 맞네요.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 화살표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예, 요 벡터는 지금 B 마이너스 P. 화살표를 이렇게 그린다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P가 돼야지. 그러면은 맞죠. 아, 이게 마이너스 P고, 그죠? 예. 마이너스 P 더하기 이거 두 개 더하면은 이거, 그러면 이게 B가 거꾸로겠네. 근데 아 이거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아, 이게 이렇게죠. 그러면 그러니까 왜 헷갈리시는지 잘 설명해 주세요. P, 그러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어, 음.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P 빼고 다시 왜 뭐 때문에 지금 뭐가 헷갈리시나요? 헷갈리는지. 예. 뭐가 헷갈리는지요? 제가 예. 생각한 그러니까 거를 뭐를 합해서 나온 결과를 뭘로 보려고 하시는지를 먼저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음. 어, 제가 생각한 거는, 음. 어, 이게 빼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더하기로 바꿔서 보려고. 그래서 이제 이 음. 벡터를 막 옮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하기를 표시해 보세요. 더하기 식을. 그러니까 이제 음. 얘를 음. 위로 옮긴 거예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얘랑을 더해야지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구하시려고? 예. 그러면은 마이너스 P 음. 더하기 해야죠. 마이너스 P 더하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 P D 더하, 더하기, 더하기 마이너스 P를 해야지. 음. 예. B 마이너스 P잖아요. 음. 네. 예. 아, 근데, 그러면 방향 때문에. 이게 B 마이너스 P가 되잖아요. 네. 예. 근데 답은 P 마이너스 B라잖아요. 지금 미아 선생님이 더하신 거는 보세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는 원점에서 이렇게 간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구하신 거예요, 지금. 음. 음. 다시 말씀해서 헷갈려요. 어떻게 갔다고요? 화살표 미아 방향이요. 선생님이 B로 먼저 갔잖아요, 지금. 여기 네, B로 먼저 가서 마이너스 P로 갔잖아요. 네, 여기서 출발했죠, 이게 원점에서. 네. 그러면 이렇게 걸어갔다가 이렇게 걸어가는 건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랑 같잖아요. 이렇게가 뭐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걸어간 거랑 같잖아요. 지우고 다시 한 번만 네, 해주시겠어요? 네, 잠깐만요. 아, 자, 그러니까 결론은 방향만 방향 때문에 헷갈리신 헷갈리신 거예요. 거예요, 방향 네, 때문에. 그러니까, 요 점을 K라고 하면, 예, 예? K는 예, 알겠죠? 예, 어, 요 점을 L이라고 하면, 원점에서 L까지 가는 게 벡터 B잖아요. 네, L에서 K로 가는 게 마이너스 P잖아요. 네. 그러니까 벡터 B 플러스 마이너스 P,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간 거니까, 네. 벡터로 표현하면 아, 이렇게 되는 거고, 원점에서 K까지. 방향이, 방향, 그렇네. 방향. 오케이, got it.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 평행사변형법 법보다는 그 삼각형법이 그 덧셈을 이해하는 데 더 편해요. 예. 삼각형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요렇게 걸어갔다가 요렇게 걸어가면 이렇게 걸어간 거랑 같은 거지. 그러니까 요 벡터랑 이 벡터를 더하면 이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아 선생님 요렇게 먼저 갔잖아요. 요렇게 화살표로. 예. 그다음에 요렇게 거꾸로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간 거잖아. 이렇게. 그쵸, 그 부분이 제가 헷갈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방향을 헷갈려 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이거 지워주세요. 내가 지울게. 해결됐어요. 네. 해결했습니다. 다음에 또 헷갈릴 거예요. 에이. 음, 어, 이거 지워야겠다. 네, 이제,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어, 이게 정사형된 P를 식으로 어떻게 쓸 거냐, P를 식으로 어떻게 쓸 거냐, 이건데, 어, 그, 지금 P-B랑
그 다음에 A는 직각으로 교차하고, 그러니까 요거를 닷 프로덕트를 하면 0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어, 죄송해요. 잠시만요. 집에 누가 와서 강아지가 방귀는 소리. 네, 그리고 이제 책에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제 P랑 A는 지금 방향이 같잖아요. 그래서 P는 A의 스칼라배로 표시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이제 X축이니까 X, X축이 아니군요. 그냥 X군요. X의 어, A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요거대로 다시 이거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어, A 다 프로덕트 P 마이너스 B는 저 요거는 똑같고 그 다음에 P를 그냥 XA로 표현을 했죠. 그리고 얘를 이제 그냥 풀어서 표시를 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같은 A 쪽이니까 0인데 이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A 그러니까 A 다 프로덕트 B도 0인가? 책에는 설명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 식이 맞잖아요, 변호사님이. 요렇게 해서 0이 되는 게 맞잖아요. A A 다 X 그러니까 아, 지금 여기 직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직각. 직각으로 여기 식이 예, 나왔잖아요, 0이라는 식이. 네. 그러니까 요게 0이라는 식은 나와 있고 요거를 풀었을 그렇네. 뿐이거든요. 그렇네요. 네. 이게 0이다. 네. 그래서 아이고 그렇네. 또 아, 줘야겠다. 네. 요걸 네. 이용해가지고 X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저는 지금 요게 X가 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X는 그러니까 P랑 A랑 같은 선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P를 X의 스칼라배로 표시할 수 있다. X란다. A의 스칼라배로 표시할 수 있다. P를 그냥 A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A가 여기가 X축이 X하고는 다른 X예요? 네? 네, X, 다른 거예요. X하고 다른 X. 미지수 X. 이거랑 헷갈리는데 그냥 네, 미지수 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알겠어요. 예. 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를 이용해서 x는 요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죠? 어 요렇게 하고 x는 하고 이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음 그리고 이게 지금 p는 xa를 이용해서 하면은 이게 표 요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이게 x는 a분의 p니까 p는 여기다 넣고 a는 양쪽에 a를 곱하면 얘는 없어지고 여기에 a가 왔죠. 그래서 p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헷갈리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냥 요게 어, P가 XA니까 네, 요게 X잖아요. 요게 A고. 예.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걸 자꾸 네, 쓰니까 더 헷갈리는 거. 그렇네요. 예. 어, 위계하고 똑같네요. 그죠? 예. x, a. XA. 예. 그래서 이게 p는 어, b를 a에 b를 a 우리가 정사용 했나요? 그렇네요. b를 a에 정사용한 어, 벡터 p의 값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 그리고 b를 a에 정사용할 때 a와 b가 직교를 한다면 만약에 직교를 한다면 요게 0이 되겠죠. 요 부분이 0이 되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p가 0이 된다고요? 그쵸?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직교를 한다면 B를 그쵸? 사용하면 그냥 0이네요. 그죠? 0이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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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A, B는 이거 왜 썼지? 어, 밑에 쓰려고 했나? 그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얘를 그 코사인이 들어간 식으로 바꾸면 얘를 그죠? P를 그러면 A, B를 다 프로덕트를 하면 A, B 코사인 테이라가 되고 어 그리고 밑에는 왜 크기로 만들어 놨을까요? 그렇게 식을 바꾸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크기로 이게 크기로 바꾸니까 밑에도 크기로 바꿀 수 있나요? 갑자기? 여기 아, 위원장님이 여기 써놨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다 프로덕트군요. 예. 예, 요거를 이렇게 썼잖아요. 어, 요걸 이용한 거지. 그렇네요. 그렇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얘를 다 프로덕트를 하면은 그죠? 얘를 풀어서 쓰니까 이제 각각 썼고 그래서 하나씩 날리고 하면은 요것은 B 코사인 세타 하고 그다음에 요거 그렇죠. 요거 단위 벡터이죠. 그죠? A의 단위 벡터. 그래서 A 방향 P는 A 방향에서 B 코사인 세타 크기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이거 그림으로 보면은 코사인 세타가 그림으로 보면은 코사인 세타가 이제 B분의 P이고요. 그죠? 그래서 P는 그렇게 하면은 P는 B 코사인 세타이다. 음, 그쵸. B 코사인 세타이다. 맞습니다. 이거 헷갈려라. 예. 그리고 이제 그 P1과 P2 저 B를 A1 쪽에다가 내리고 A2 쪽에다가 내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각각의 값이 뭐냐? P1은 X1, A1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X1이 위에 이거 있잖아요. 그죠? 어디 갔지? 이식 여기 보면은 그죠? 요거랑 여기에서 이게 지금 X잖아요. 그래서 X1이 요 부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P1은 이제 X, A, A1 이렇게 되고 P2도 마찬가지로 P2도 X2, A2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리고 n 차원에서 벡터가 직교를 하면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건 2차원에서 이렇게 P1, P2 이렇게 보여준 건데 n차원이 되면 그냥 그대로 간다는 건데 그래서 어 이거를 그냥 PI 그래서 i는 1, 2, 3, 4부터 해가지고 n까지 그래서 PI는 이제 여기 숫자 있던 부분 다 i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정사형 벡터를 다 더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P1 더하기 P2는 B잖아요. 근데 이게 n 차원에서 P1, P2부터 쭉 해서 Pn까지 다 더하면 결국은 벡터 B가 나오겠죠. 그래서 성분을 다 더했더니 벡터 B가 된다. 이거 푸리에 급수에서 우리가 본 거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책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 하여튼 그 6번째 벡터와 푸리에가 만나다. 그래서 얼마나 남았나? 벡터와 푸리에가 만난다. 그래서 이제 푸리에 계수로 사인과 코사인을 적분하면 사실 시간이 모자라서 여기 좀 이해를 못하면서 막 급하게 적어 왔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저도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사인과 코사인을 푸리에 계수로 적분을 하면 이제 그 사인 앞에서 봤던 건데요. 사인 예를 들어서 1 오메가 t하고 사인 1 오메가 t
이거는 1오메가, 1오메가 주기가 같잖아요. 그래서 같은 주기의 파동을 곱했을 때 적분을 하더라도 0이 안 됐었죠. 그런데 앞장에서 봤을 때 다른 주기의 파동을 곱했을 때 적분하면 0이 됐었죠. 그래서 다 0이 돼서 날아가고 그 나중에 개수만 남는 그런 거를 봤잖아요. 개수를 그래서 이제 필터 해낸다라고 앞장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다른 주기로 파동을 곱해서 적분을 하면 0이 됐었고 그다음에 사인하고 코사인을 곱해서 적분하면 또 0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 필터 아웃 할 때 다 필터 되는 부분이었죠. 근데 이거를 이 봤던 사인 코사인 파동을 벡터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이게 두 개를 예, 이제 곱했으니까 곱해서 그러니까 내적을 하면 0이 된다. 근데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A of t를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하고 B of t를 사인 오메가 t라고 해서 내적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닷 프로덕트 B는 코사인 오메가 t 닷 프로덕트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죠. 요 부분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요. 아니, 여기 이게 지금 이거가, 어, 사실 이 닷 프로덕트랑 이 연산이 여기가 닷 프로덕트가 그대로 닷 프로덕트라고 뭐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사실 실수들의 곱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곱인 것 이, 같아요. 제가 이게 실수값이고, 이게 실수값이니까 실수의 곱인데, 실수의 곱도 뭐 닷 프로덕트로 1차원에서는 닷 프로덕트가 실수 곱으로 볼 수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예, 조금 이상하긴 하죠. 어, 오, 그렇네요. 여기도 책에도 전미호서 다 프로덕트로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다 프로덕트로 보면 좀 이상한 게 여기서는 이게 사실은 내적이잖아요. 내적을 다 프로덕트로 한 거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예전에 봤겠지만 그 내적을 그 인테그럴로 정적분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코사인 WT 뭐 사인 WT DT 이거를 요거랑 요걸 벡터라고 보면 벡터들 간의 내적으로 정의를 아마 했을 거예요. 이게 내적의 조건을 만족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다 프로덕트를 넣어놓고는 같다고 해버리면 조금 뭔가 조금 그 곱이지 않을까 싶.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건 하여튼 실수곱이다. 오른쪽은 실수곱을 의미하는 건데 음, 실수곡인 것 뭐 같은데 나중에 그거 두 개도 결국 다 프로덕트 그거의 두 개 다 프로덕트가 0이다 뭐 이런 말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일단 한번 보고 조금 있다가 다시 예. 네. 네. 저도 쌤 말씀이 더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실수곱이 1차원에서는 뭐 그 다 프로덕트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이게 같아요. 곱도 사실은 점으로 표시하잖아요, 가끔씩. 그래서 음. 좀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래서 그 다음에 저기, 그, A, A하고 B가, 라지 A하고 라지 B가 뭐죠?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또 벡터요. 이게 지금 벡터로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 하거든요. 비교해서 같이 대비해서 생각해 보자는 건데, 그러니까 벡터라는 게 여기서는 그냥 그 n차원 벡터 보통에 말하는 아, 그, 예, 요게 요 AT 요거를, 네. 음, 네, 그거를 각각 A, B라고 한 거예요. 음, 요 AT가 요 A예요. 그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지금 그 n차원 공간에서의 그 닷 프로덕트 내적을 보여줬잖아요. 예. 그게 풀이의 개수를 구하는 방식하고 그 같이 서로 같은 거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다 프로덕트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얘들 사인과 코사인을 곱해서 적분하면 0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우리는 여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저기 내적이 여기서는 다 이렇게 이걸로 정의돼 있어요. 예, 예,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내적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를 어디 갔지?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순 없어요? 없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 예, 그건 아니지. 그래서 등호가 있진 않군요. 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일반적인 내적 표시로 이렇게 해야겠지. 아니, WT 이렇게 이거를 해서 제가 잘못해 왔어요. 이렇게 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대입하라는 얘기인가? 그냥 수, 저기, 수사적인 그 그렇게 돼 있어요. 질문이에요. 의문문이란 말이죠. 예. 이게 레토리컬한 질문이에요. 답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답은 아니다. 제가 급하게 적어왔더니, 이제,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 코사인 오메가 t랑 사인 오메가 t가 이제 모두 각 파동의 성분이 무한계 있다고 하자고 하고, 그래서 아까가 아니라 이 앞단에 적분했을 때처럼 한번 표현해 보자는 거죠. 적분해서 이제 델타 t를 사용해가지고 우리 쪼개서 더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 이 파동들도 각각의 파동 공식들, 뭐 얘들도 이제 한번 쪼개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어, 이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오메가, 어떻게 되지? 그, 저기 주기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0일 때는, 어, 0일 때는 코사인 0, 사인 0, 이렇게, 그러니까 코사인 오메가 t의 주기가 뭐라 해야 될까? 각속도가 줄어드는 방향인가요? 늘어나는 방향인가요? 늘어나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처음에는 오메가가 0이 되고, 그 다음에는, 오메가, T가 0이 되는 거지. T. 네, 죄송합니다. T가 0이 되네요. T가 0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델타 T가 이제 오메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2 델타 T, 그 다음에 쭉 가서 끝에 가서 N 델타 T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그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끼리 곱한 뒤에, 그죠? 얘네들 곱한 뒤에 그리고 전부 더해라. 그래서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곱한 거예요, 다. 얘들 곱하고 그래서 다 더해라. 이 프리에 그 공식이 나왔던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요까지만 한 거는 이 그래프로 그리자고 하면 여기 세로 값만 막 이렇게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적분을 하려면 이, 이 뭐지? 이 각각의 네모 막대들의 가로까지 어, 뭐라 해야 되지? 가로 길이까지 각각 곱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델타 t를 다 곱합니다. 델타 t를 다 곱한 거고요. 그렇게 하면 이 넓이가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다 해놨더니, 이거는 그 시그마를 쓸 수 있겠네 하고 시그마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델타 t는 리미트를 쓸 수 있겠네 해서 다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어, 그리고 이걸 봤더니 인테그럴을 쓸 수 있겠네 하고 인테그럴 넣고 이 t는 죽이고요. 근데 이거 k는 어디로 간 거예요? K는 어디로 갔냐는 질문보다는 K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k가 k가 어디 요 있다가 나왔지? k가 시그마가 네, k k 인테그랄이 되면서 N이구나, 그게. 리미트 시그마가 네,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이 되는 과정에서 없어진 거죠. 그렇네. 음. 리미트가 인테그럴 되는 과정에서 아니 그 시그마 거기에는 시그마가 빠지셨어요. 두 번째 리미트 있는 거기
뒤에, 아니, 리미트 뒤쪽으로 시그마 있어야 되고요. 리미, 예, 거기 빠졌고요. 근데 그 네, 리미트랑 영이다. 시그마랑 그게 인테그럴로 바뀌잖아요. 예. 그러면서 빠지는 거예요. 인테그랄 안에 다 들어가 버린 거네요. 아, 그렇네, 음. 그렇네. 음. 아, 감사합니다. 어, 음. 다음에, 그래서, 요렇게 됐고, 얘가 어디서 나왔죠? 저 위에 있었나? 아, 이거네요, 그죠? 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그 A라는 벡터가 코사인 WT이고 B라는 벡터가 사인 WT라고 음, 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표기가 조금 약간 좀 마음에는 안 든다. 예. 이게, 그러니까 그 어디 있지? 잠깐만. 네, 어, 좀 어, 제 목소리 들리는 건가요? 네, 네, 네. 들려요. 어디로 그래서 가야 뭐 될까요? 잠깐만요. 여기 아까 그 위에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왜 안 표시가 안 돼? 아, 아까 그 A, B 보여주세요. 예. 이거요? 예, 예. 요거를 그냥 요거를 A 벡터라고 치고 요거를 요거를 B 벡터라고 치고 예. 요렇게 치는 거죠. 요게 A 어, 이렇게요? 뭐가 좀 이상하다. 여기가 왜 A로 보통 사인이 A로 돼 있잖아. 하여튼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니까. 아, 음, 그거 쓴 음. 거예요. 저기, 예. 프리에, 그러니까 음. 이거를 벡터로 보면 되니까 이렇게 벡터로 보면 되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밑에 내려와서 이것도 다 프로덕트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예, 어디요? 그 밑에 내려오시면 여기 이게 표시가 요게 이상한 것 같아 이게 예. 어디요? 여기가 이렇게 표시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음, 예. 이게 왜? 내적이고 내적을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지. 다 프로덕트는 아니잖아요 이게 다 프로덕트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걸 다 프로덕트로 해놓으니까 이게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기호의 문제인데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맞을 것 같은. 음, 예. 그렇게 하죠. 그러면, 오케이. 저 어디까지 했나요? 어, 여기까지 했다, 그죠? 여기까지 했다, 그죠? 그래서, 어, 이게 왜 0일까요? 음, 아, 이게 사인하고 코사인의 적분은 0이다? 저도 이것 때문에 좀 저기 막 이게 뭐지 좀 생각해 봤는데요. 네. 어, 그러니까 이 이거 공식이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지? 어, 그 요렇게 하면은 요게 코 사코코사가 사인 EWT 하면은 이게 그 코사인 WT 사인 WT 되는 거 맞나요? 음. 여기가 2가 되겠다, 그지? 우와, 맞나요? 내우셨네요? 맞나? 네, 맞아요. 맞죠, 맞죠. 이거 네. 어디서 나왔죠? 이거 그 공식이에요. 제가 했었던 그 삼각함수 공식 중에서 사인 둘이 더한 거 있잖아요. 사인 해가지고 괄호하고 알파 더하기 베타 요거를 공식 X라고 놓으면은, 있었잖아요. 요거를 WT를 X라고 놓으면 이게 사인 X. EX는, 어, 이 사인 이게, X, 코사인 예, X. 뭐, 순서는 바꿔도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거 순서 바꿔도 되니까. 앞장에 있었어요? 이게 코코사스예요. 그러니까 저기 사코코사. 전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하 선생님 잠깐 다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잘 풀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어
잠깐만요. 흰 부분을 늘려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코코사잖아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맞죠? 네, 잘못하면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코사인가? 사코코사? 코사.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인 베타잖아요. 근데 이거를 똑같은 걸로 해보는 거지. 여기를 알파, 그냥 베타가 다 다 X. x라고, x 더하기 x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여기도 x가 되고, 여기도 x가 되고, 다 x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똑같잖아요. 사인 x, 코사인 x잖아요. 코사인 x, 사인 x라 해도 되고. 그러면 그러면 이게 2 사인 EX. 코사인 x, 사인 x가 되는 거지. 이 부분이, 이게. 나이스. 그러면 이게 사인 2x가 되고. 네.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요 공식대로 하면은 아까 그 식이 어떻게 돼요? 아까 밑에 내려가면 어떻게, 아까 요거 적분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요게 그 네, 모양이잖아요. WT를 X라고 해보면 똑같은 모양이니까. 그렇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그, 사인이 사인 EX.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면 되나? 2분의 1을, 아, 사인 EX인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또 해야 되나? 잠깐만, 이거 어떻게 돼? 다시 아니, 써볼게요, 그러면. 그거 다 된 거 아니에요? 사인 EX니까 사인 그래프를 그러니까 이거 고쳐볼게요, 제가 이거를. 2분의 1을 앞에 빼는 거 제가 잘못하면 알려주세요. 0에서 t까지 사인 EWT DT 맞아요? 1은 왜 앞으로 빼죠? 예? 2분의 1은 왜 앞으로 빼죠? A, A0 2분의 말고 1 빼서 A1 왜 빼냐? 2분의 1이 플러스 어디에서 나왔죠? 자, 보세요. 사인 EWT가 2 코사인 WT 사인 WT 맞죠? 네. 그 요 2를 여기다가 양쪽을 2로 2분의 1을 곱해 볼게요. 아, 그러면 요거 없어지죠. 예. 그러면은 요게 원래는 이렇게 이걸 적분하는 거잖아요. 요게 예, 앞으로 나왔어요. 예, 예. 됐나요? 네네, 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요렇게 된 거예요. 요걸 적분하는 거잖아요, 요게 요걸 적분하는 게 된 거예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면 그 요거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은 있고 요게 원 함수가 뭐가 될까요? 어, 요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2W 분의 1을 있고 코사인 EWT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앞에 붙을 것 같아요. 여기 마이너스가. 잠깐만요. 적분한 지 너무 오래됐다. 마이너스, 사인은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은, 사인이 되고, 맞아요. 마이너스 맞아요. 예.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야 돼요. 그리고 2분의, 예. 2분의 1이 앞으로 왜 갔는지, 이제 요거를 미분해 볼게요, 미아 선생님. 요거를. 요 예. 부분. 요 부분 코사인 미분하면 뭐예요? 사인, 사인 EWT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요 안에 이제 속미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EW가 앞으로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EW가? 속미분을 해야죠, 요 안에를. 그렇네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밖에 이제 마이너스 아니 이게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가 붙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 어 일이 있어. EW 분의 1이 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서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 지워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잠깐만요. 어, 어, 이거를 미분하면 이게 나와요. 잠깐만요. 지금 어느 게 얘를 미분한 게 밑에였고, 다 지워졌다. 이거를 미분 한번 해보세요, 배 선생님. 천천히. 요거를 미분. 요 부분만. 요 부분만 지금, 미분. 이게 지금 적분이 된 거니까, 예, 요거를 미분하면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마이너스 사인 어. EWT, 그쵸. 일단 요 안에 요 건미분을 먼저 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EWT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쵸?
네. 근데 그럼 요 안에? 안에 걸 요 부분을 미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부분을. 네네네. T에 대해서 미분하면 EW가 나오잖아요. 하고. 그쵸? 아, 그래서 EW가 EW를 밑에 넣었구나. 아, 예, 근데 알겠습니다. 여기 앞에 이게 있기 때문에 EW분의 1이 앞에 있으니까 이게 지워지면서 요게 되는 거지, 이렇게. 지워졌다. 앞에 2분의 1이 있어서, 마이너스 어. EW분의 예, 1. 예, 예, 예. 그거는 알겠어요. 예, 예. 그래서 요걸 미분하면 이해했습니다. 요렇게 된다니까요, 역으로. 네, 네. 그쵸?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근데 여기서, 머릿속에 빨리 예, 이것도 저도 네. 헷갈렸어요. 헷갈려서 아까 혼자서 해봤는데, 이제 여기가 T0이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쵸? 근데 잠깐 이게 잠깐 좀 키워주세요. 약간. 또, 네. 네, 글씨를 제가 너무 크게 쓰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 요게 뭐가 되는지만 볼게요. 요거는 빼고. 예. 그러면, 그, 여기다 일단 0을 넣으면 0 되잖아요. 코사인 0은 0이죠. 네. 코사인 0은 이 1이요. 다 코사인 0이 1이구나. 자, 죄송합니다. 다시 해봐야겠다. 그럼. 자, 먼저 t가 뭐냐면, 이게 죽인데요. 아까 앞에 보니까 이런 식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t를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오메가가 2파이 이거 프리퀀시예요. 이거 우리 책에는 360이라 돼 있거든요. 네. 2파이가. 근데 네. 라디안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돼요. 그죠? 아, 근데 T는 2분의 1이군요. 요런 게 있어. 근데 여기 주파수는 주기분의 1이잖아요. 주기하고 역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t분의 1. 음, 그렇죠? 네. 그러면 t는 뭐가 될까요? t는 2파이 이렇게 돼요. 오메가. 네. 그렇죠? 음,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t에다가. 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w분의 1 코사인 2w에다가 이 t에다가 w분의 2파이를 넣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없어지면서 이게 4파이가 되죠. 4파이. 네. 그럼 이게 아까 허윤 선생님 말씀하신 이 1이 되겠죠. 이. 그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t를 넣으면 요 값이 나오는 거예요. 요 값이. 음, 그러니까 두 번째는 0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w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0이 되잖아요. 그죠? 요걸 두 개 더하면.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앞에 거 계산할 필요 없이 이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음,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0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 T가 뭔지를 모르고 하면 왜 이게 이렇게 되지 하는데 T를 이렇게 놓고 하면은 앞에 공식에 따라서 주기가 이렇게 오메가의 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넣으면은 그렇게 지우지 되더라고요. 말아보세요. 아유, 지웠어요. 따라 써놓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할까? 기억이 음. 안 나네. 처음에 뭘 쓰셨는지. 아이, 뭐, 이렇게, 예, 그, 될것 하여튼, 된다. 중요한 건 T가 이거라는 것만 알면은, 이거라는 것만 알면 되면 여기다 T에다가 그걸 집어넣으면 그게 이렇게 0이 되니까, 이렇게 그렇게 된다. 같아요. 그리고 T가 주기니까 예, 그 T가 이 복합 파동의 주기이고 그 예. 복합 파동은 사인 오메가 T를 포함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인 곡선을 적분을 하면 그 한 주기를 적분하면은 0이 되잖아요. 네. 예. 그렇네. 그렇네.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할 수도 있겠다. 어, 주기. 음? 아까 그러면 여기 고쳤을 때 아까 이게 어떤 모양이었지? 이게 고쳤을 때 아까 2분의 1이 있었고 0에서 t까지 사인 어, EWT였잖아요. DT. 그러면은 이게 요런 모양은 항상 그 저기 적분하면은 이게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요런 경우 주기로 구하면 뭐가 되지? 어, 사인의 원래 주기가 2파이잖아요. 네. 근데 밑에 앞에 2오메가가 곱해졌으니까 2오메가 분의 2파이 아닐까요? 이 오메가 분의 2파이. 그러면 요거는 오메가 분의 2파이고
하여튼 뭔가 이게 정수로 맞아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그죠? 요게 그러면 W분의 파이고 요건 W분의 2파이니까 하여튼 이게 0이 될 것 같긴 하다. 그죠? 뭔가 이게 딱 주기가 딱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함수의 주기랑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럴 것 같네요. 음, 어, 주기.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전체 주기가 2파이, 예, 그쵸. 그러니까 뭐 어, 저기 김한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거 구하면은 적분하면 0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지금 두 배를 더 해봐야 음, 두 배를 더 해봐야 어차피 이렇게 주기의 배수 여기가 한 주기잖아요. 그죠? 맞나? 음, 음, 예. 그러니까 이게 주기를 두 배로 해봐야 어차피 뭐 0이 되는 건 마찬가지니까 적분하면. 그죠? 아까 허희 선생님이 이게 주기가 이렇게 네.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이제 두 배가 된 거잖아요. 주기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주기 안에 이렇게 더 빨리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두 오메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의 배수를 여기다 해도 아무리 주기의 배수를 하면은 이게 항상 다 0이 되겠다. 그러니까 김학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더 계산 복잡하게 항상 안 해도 0이니까 다 0 된다 이 말인 거. 예, 예, 예. 예. 근데 여기가 뭐에다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주기의 배수꼴이 되면 여기에 주기의 배수가 오면은 음 0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렇네요. 뭘 예. 해도 예, t까지니까 예, 예. 다. 그게 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면. 음. 근데 그러면 음. 코사인은 아닐 수 있나? 코사인도 다 곱하면 적분하면 0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0 곱하기 그게 여기에 주기가 오면은 예. 일단 0이 되는 건 맞죠. 예, 다 다 지울게요. 예. 그렇다. 예. 네, 다시 조금만 줄게요. 여기 막 급하게 써갖고 와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한 거를 그림으로 그려보자 이런 말인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A1, 벡터 A1을 사인 오메가 t라고 하고 얘는 음, 코사인 오메가 t고 음, 그리고 B가 이제 FT인 거예요. 음, FFT이고 FFT는 A1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B1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그래서 풀이의 계수처럼 만들어 놓고 이제 근데 얘네들을 다 벡터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복합파동 f of t를 벡터라고 생각하고 정사형을 하자. 얘네들을 각각에 이렇게 정사형을 하자. 그래서 그러면 정사형을 하면은 각 축에 f of t 성분이 나온다. 그래서 이 축에 사인 오메가 t 축에는 B1 사인 오메가 t가 나오고 B1 사인 오메가 t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코사인 오메가 t 축에는 A1 코사인 오메가 t가 정사형이 된 것이다. 그러면 그 뭐지?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똑같다는 건데 F of t 벡터를 정사형을 하면 F of t 벡터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 각 축의 성분이 나왔고 풀이에서도 이제 적분을 해봤더니 풀이의 계수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똑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 벡터로 봤을 때랑 풀이의 식으로 저기 적분을 했을 때랑 똑같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다음에 성분이 A1, B1이 성분이니까 A1, B1이 성분이고 그게 풀이의 개수이기도 하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정사형을 했더니 이게 잠깐만요. 얘는 코사인이니까 A1이 튀어나오고 이쪽으로 정사형을 했더니 B1이 튀어났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B라는 게 이제 F of T인데 이거의 어
그 사인 오메가 t로의 정사형 P1을 구하면 P1은 아까 위에 그 나왔던 공식으로 하면은 이제 음, P1은 이렇게 표현이 됐었잖아요. 근데 네. 요거를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예, 그 요렇게 표시가 됐는데 요 음, 내적을 적분으로 나타내면 이제 음, 요 내적은 요렇게 표현이 되고 그죠? 예. 영 거슬리긴 하네요. 예. 그 저는 음, 잘 몰라서 거슬릴 그거조차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음, 이건 이제 스스로 똑같은 거를 음. 이제 한데 예. 하여튼 그러니까 다 얘를 프로덕트가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어, 프로덕트가 아니잖아요, 지금. 너는 아 그냥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다 풀어도 이렇게 할까요? 예, 예, 예. 그렇게 해야지 맞지. 할까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 요거 요 동그라미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곱셈으로 그냥 실수 곱으로 네. 네, 그냥 셈으로 해. 해석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예. 실수 곱이지, 실수 곱. 예. 선생님들 마음에 드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하고 네, 그렇게 해야지. 그게 P1. 예, 그게 P1이라. 표기를 그렇게 해야지. 다 프로덕트를 딱 써놓으니까, 음, 됐죠? 예. 그래서 어, 재미로 하는데 마음에 들어야죠. 그다음에 어디까지 했죠? 그 요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다. 음, 그다음에 같은 주기의 사인끼리 코사인끼리 어 뭐지 이거 한 주기분을 적분한 것은 주기의 적분값은 2분의 t이고 그러니까 그 왜 적분할 때 앞에 2분의 t 이렇게 해서 계산했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지? 이게 왜 2분의 t지? 그, 요것도, 그, 이거 반각 공식 가지고 적분을 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제 옆에 써보면 0에서 t하고, 이게 사인 WT의 제곱이잖아요. 요렇게 표시할게요. 요렇게. 요걸 X라고 치면 되니까 DT 옆에 이렇게 하나 되잖아요. 쓰고 있을게요. 예, 예. 예. 요거를 반각 공식으로 해서, 음, 요게 반각 공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 어떻게 되지? 가면 돼. 아까 써놨는데, 없다. 어, 그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EWT, DT. 예. 요렇게 갖고 계산하면은, 예. 요거를 쭉 풀어서 이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t에다가 아까 말했듯이 뭐, 이거는 금방 아까 김한근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하면 금방 계산되겠다. 이게 이제 그 0에서 t까지 2분의 1 dt 마이너스 0에서 t까지 코사인 EWT dt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부분이 아마 0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아까 김한근 선생님이 말했듯이. 그죠? 예. 그죠? 그럼 요 앞에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예. 그럼 요게 계산하면은 그 2분의 1 이렇게 t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분의 t지.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오, 요거는 다 그냥 계산할 것도 없이 이게 주기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 물론 약간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은 뭐 주기의 배수든지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게 다 날라가고 해서 이렇게 된다. 예. 음, 예. 요렇게 하면 다 지워지나? 다 지워진다. 그러니까. 예.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그냥 앞으로 빼놓은 거고요. 예. 이렇게 된다. 음.
어,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앞에 것도 계산해 보면 재밌거든요. 요거를 아예 다 계산을 해보면 여기 FT가 앞에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게 A1인가가 나와요. 여기가 그 음, 프리의 개수가 나와요. 이렇게 프리 A1이 계산해 보면. 음. 어, 그래서 그 음, 결론은 아까 X가 이랬잖아요. X가 그 아까 P는 XA 뭐 이렇게 표현했을 때 X가 이렇고 그리고 즉 이것이 뭐지? 이거랑 똑같다는 말인 건가요? 여기 어느 부분이랑 똑같은 거죠?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A1이에요. 이게 이게 A1. A1이고 이것도 A1이고 이런 거죠. 어, 그렇죠. 예, 그죠? 예, XA였으니까. 예, 예. 그래서 프리의 개수가 나온다는 거죠. 프리의 개수가. 아, 실제로 요게 우리 벡터를 구하는 식으로, 그치. 이상하다. 뭔가 좀 이상한데? 뭐가 좀 이상하네요. 어, 요거 지울게요. 점. 요게 X는 아니지 않나, 이게? 예? 프리의 개수 이게 X는 아니지 않나? 잘 모르겠어요, 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책에, 마지막에,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닐 것 같은데? 책의 X 부분, 즉, T분의 2 인테그럴 어쩌고 저쩌고가 프리의 계수 공식과 똑같지? 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 맞네. 예, 제가 잘못 썼네요. 맞나 보다. 아까 그냥 제가 생각해보면 이거랑 이거에도 이 A 자체는 뭐 사인 X라든지 코사인 X였는데 음, 이게 정사형을 했더니 앞에 위치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잘못 봤네. 예, 이게 그 직관적으로 음, 음, 조금 안 와닿는 게 이렇게 되면은 얘가 꼭 이렇게 써놓으면은 P보다 클 것 같거든요. 근데 음, 그 아까 정사형을 음,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이게 A였고 이게 B라고 치면은 아이고 이렇게 하면 이게 P가 짧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직관적으로 생각하기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야, 스칼라가 뭐, 저기, 분수도 있으니까. 0점 몇, 음, 뭐, 7 이렇게 해도 그치. 예, 작아질 수도 있으니까. 예. 이게 이 장이 꽤 재밌는 것 같아요. 아마 제 기억에 옛날에 연희수 하지 않았어요, 연희수? 네. 연희수 할 때, 그, 프리의 급수, 1편에서 프리의 급수 얘기를 얼핏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사실은 피타고라스 정리랑 사실은 딱 똑같다고 막 하면서 한참 조건희 교수님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아마 오늘 한 이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예, 같아요. 예, 우리 그것도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아까 그 닷 프로덕트 할 때 나오잖아요. 그거 이렇게 내려가지고 어떤 축으로 내린다는 의미가 우리 프리의 개수를 구한다는 것도 똑같은 거다, 사실은. 그렇게 어떤 사형시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음, 진짜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정사형을 시켰더니 예. A1이 톡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를 것 같이 보이는 건데 사실은 같은 거라는 걸 보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음, 그러니까 우리 그 리니어 알gebra 할 때 음, 희한한 내적들 그러면서 그 함수의 내적 이런 거 막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함수의 내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적을 그렇게 정의를 하면은 다 맞아 떨어지니까. 근데 그러니까 신기한 것 같아. 내적이 그냥 뭐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내적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더니 앞에 그 다 프로덕트로 했을 때 그 공식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것도 내적이잖아요. 다 프로덕트도 그, 그 RN에서의 내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한 건데 전혀 다른 내적으로 정의해 놓은 걸 가지고 똑같은 공식으로 가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똑같이 또 되는 거죠. 네, 똑같아지는 게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가다가 음, 프리의 계수에 나왔던 그 각 음.
그 기본 파동 공식도 또 그리고 그 프리의 그러니까요. 그 함수도 음. 벡터로 한번 생각해 볼래? 하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네. 참 되게 신기한 것 같아. 근데 그걸 누가 처음에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하자 이게 이거. 이 벡터라는 것도 원래 물리학자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 물리적인 거, 뭐 힘이나 이런 거 설명하려고. 근데 이 수학자들이 이거를 벡터 공간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되게 추상화 시켜 놓으니까 이제 함수도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 벡터 공간의 정의에 다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내적을 또 정의를 하고 똑같이 우리가 RN에서 내적을 정의하듯이 정의를 하고 그랬더니 다 정합적으로 다 들어맞고 한쪽에서 만든 그런 어떤 공식들 가지고 딴 데다 적용해도 똑같게 정합적으로 다 맞아떨어지고 이런 게 되게 희한한 것 같아. 되게 희한해요. 그 희한해요. 듣다가 보면 아, 추상 대수를 배워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 두 함수 간의 내적은 두 함수를 곱해서 적분한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내적 음. 배우고 그럴 때는 좀 이해했던 것 같은데, 아, 이게 이렇게 해서 닷 프로덕트하고 같은 성질을 갖겠구나. 그렇게 한번 이해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했는지. 얘기는 했으나 저는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예를 본 거죠. 그 중에 한 예를 본 거거든요. 음. 저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 신기하네. 그거 그냥 또 내적이라는 게 뭐 정의야, 그 세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은 그 조건에 만족하게 정의만 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하여튼 이것도 그 닷프로덕트 내적의 조건 세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정의를 해도 다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 조건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신기하게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함수를 음. 곱해서 적분을 할까요? 그게 의미가 뭘까요? 함수를 곱한다는 게 일단 함수를 곱하고 그러면 함수 값을 한 개씩 얘기하면 함수 값을 곱하고 음. 곱한 것들을 다 더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이산적인 값이 아니라 이게 연속적이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냥 곱하기만 해버리면은 띄엄띄엄해지잖아요. 음, 근데 이거는 우리 통상의 닷 프로덕트 Rn에서 닷 프로덕트 할 때는 그냥 성분끼리 더 곱해서 더하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좀 연속적인 거라서 사실 적분도 비슷한 개념이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적분으로 그렇게 바뀌는 거. 약간 넓이로 생각하면 음. 약간 넓이로 생각하면 그 뭐 변화량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A와 B 벡터 두 개를 더하면 벡터 C가 된다고 하면 음. 그 A하고 B하고 방향 뭐라 해야 되지? 음. 우리 거리로 봤을 때, 길이로 봤을 때 음. A 길이, B 길이 음. 더하면 C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 방향으로 갔고 저 방향으로 조금 갔으니까 음. 그 양쪽으로 당기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C가 음. 그 두 개 더한 만큼 못 가고 항상 그 더한 것보다 적게 가게 되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래프란다.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함수 값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막 이러는데 얘네들을 곱하면 음. 얘네들의 각각의 함수 값을 연속되긴 하지만 곱하면 이게 서로 이렇게 그 캔슬 아웃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그 코사인 그래프라든지 이러면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도 있고 플러스가 되는 부분도 있고 막 이런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면적이 캔슬 아웃 되는 부분은 캔슬 아웃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마지막에 남는 면적만 나온다. 뭐 이런 건 것 같긴 한데요. 네. 왜 이게 곱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어쨌든 이런 이상한 함수들로 되어 있는 벡터 공간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Rn에서의 기하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내적을 정의를 하는 순간에 내적 공간이 되면 벡터들의 길이도 말하고 벡터들 사이의 각도도 말하고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개념으로
또 우리가 약간 기하적으로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그래서 조건희 교수님이 그게 이제 사실은 그 피타고라스 정리가 적용되는 거라고 하는 것도 그런 공간에서도 우리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RN에서 기하적으로 생각하듯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게 근데 좀 재밌는. 더해서 적분하는 것보다 곱해서 적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 이게 그 음, 닷 프로덕트는 A1, B1 플러스 A2, B2 플러스 점점점 해서 AN, BN 이렇게 이게 닷 프로덕트인데 네. 거기에 리미트 시그마가 들어가면 음, 그게 함수는 그게 연속된 값이니까 거기서 리미트 시그마가 들어가면 그게 그 적분이 되는 거잖아요. 닷 림, 프로덕트에다가 리미트 시그마를 씌우면 적분이 되는 거죠. 아, 음. 그렇네요. 결국은 그러니까 다 프로덕트를 모방하는 거네요. 그죠? 네. 곱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아까 우리 책에도 설명이 다 프로덕트를 따라서 가려고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어, 표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심화를 안 시켰기 때문에 표기는 그냥 다 프로덕트를 내적이라고 하면서 하긴 했지만은 그거랑 그거의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애쓴 것 같아요. 아까 책 내용 보니까. 예, 나름. 예, 재밌었습니다. 다 끝난 거죠? 네. 예.